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이혜준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계절에서는 이제 부동산 임정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4로 부동산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이 아닌 땅을 사려고 할 때 자신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다른 땅을 구입해서 원하는 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땅의 목적, 지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지목하시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목 말 그대로 땅이 가져야 될 목적에 맞게 부여된 명칭입니다. 국토에서는 모든 땅에는 하나의 그 지목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 지목은 총 28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지번 몇 가지를 좀 알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지목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해서 실제 이제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한 땅 중에 지금 농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농지와 산지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목 같은 경우에는 개발 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있거나 개발 허가가 필요 없는 또는 아주 그 작은 개발의 편의성만 발휘하면 간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지목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목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답, 과수원, 또 뭐 임야, 또 목장 용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농지와 이제 산지로 구분이 되고요. 대지와 이제 공장 용지, 또 학교 용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발 허가가 완료된 그런 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지 중에 실제 이제 대지나 이런 이제 또 다른 부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이제 부담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 개발하는 면적의 개별 공시지가의 30%의 비용을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이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장 용지 중에서도 이제 초지 같은 경우에는 초지 전용 부담금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정되는 기준에 맞게 10,000제곱미터 당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임야, 보통 산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또한 개발을 하게 되면 산지 전용 부담금을 이제 개발할 때 비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산림 조성비 또는 대체 초지 조성비 등으로 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토지, 이제 탑 9개를 제가 뽑아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전 국토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죠. 전과 답, 과수원 이 부분들은 아까 농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전답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논 같은 경우에 답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벼, 특히 연, 미나리 같은 물이 상시 필요한 이런 지목을 이제 답이라고 하게 되고요. 과수원, 과, 말 그대로 사과나 배, 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목을 기준으로 열매, 과실을 맺는 것을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또 임야는 굉장히 다양한 임야들이 있는데 뭐 수림지, 뭐 죽임지, 암석지, 뭐 자갈당, 황무지 등 굉장히 다양한 임야들이 있습니다. 또 목장 용지도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초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조성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많은 토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또
찾는 물건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 바로 대지와 공장 용지, 그 창고 용지입니다. 이미 개발 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용지 중에서 창고 용지와 공장 용지는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잡종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칠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이런 부분들은 2001년에 신설된 지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잡종지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임장활동 하시면서 여러분이 토지 대장을 떼볼 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좋은 땅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중에 하나가 또 잡종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들은 역시 대지나 공장용지, 농지나 산지, 임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임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지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토지 구매하실 때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화성시와 당진시의 토지 두 가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성시 고포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고요. 면적은 2,46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2억 1,750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액은 1억 2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9,7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매물은 건물이 아니라 땅인데요. 먼저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입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어떤 교통 상황에 따라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도 많이 다른데요. 오늘 소개할 입지는 일단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이제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5분 또는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위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있는데요. 좌측에는 또 이제 대송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입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끊임없이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좌우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는 이제 교통이 계속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철인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단선 전철로 왕복을 하다 보니까 교통의 증가량을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최근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부천에서 소사 또는 송산에서 이제 홍성 또는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40분 정도면 이쪽 송산에서 서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해안 교통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한참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서해안 제2고속도로가 현재 개발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부여가 2003년에 이제 2023년에 이제 개통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서해안 물류 순환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네, 송산 그린시티와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일단 송산 그린시티, 송산역하고 이제 붙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이제 개발 호재를 이끄는 이제 주요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1기가 가면 분당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3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당의 한 3배 정도의 면적의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국내 최대의 수변 신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우측에는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도시인 K시티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주거 상업지구하고 요트 정박지구, 또 관광지구 이런 지구들이 본토지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8년 1월 24일에 이제 안산에서부터 연결하는 송산교가 개통되어서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해선 이제 복선 전철 라인 송산역도 한참 개발 중에 있는데 이제 송산에서 홍선까지 이 복선 전철이 2020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약 4조 원의 이제 개발 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6월에 개통 예정인 이제 부천에서 소사에서 안산 원시역까지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하철 복선 라인도 현재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속 250km의 고속 전철이고요. 송산에서 영등포, 그 다음에 용산까지 한 4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생활권이 가능한 그런 출퇴근 거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해안에 있는 물류센터가 굉장히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국내 최대의 수변 신도시라는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물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 이 매물에는 이제 농장이 아닌 농지입니다. 바로 이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호재들이 발발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는 창고와 이제 공장 밀집 지역으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도시에 대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가형 창고라든지 농가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이제 농업지구 해제가 이제 거론되어 있어서 이런 특혜도 또는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농가형 창고나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송산 그린시티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한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이제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약 756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가 2억 1,750만 원이고요. 대출은 한 1억 2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는 약 9,7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처의 시세가 평당 주택가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이제 구성하다 보고 있으니 현재는 그런 개발이 되지 않은 농지이기 때문에 평당 한 29만 원 정도에 만날 수 있는 토지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역시 송산 그린시티 개발 수혜지로서 가장 이제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대송 산업단지의 길목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인프라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서해안 복선 전철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황해권 교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주변에 시세 차익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산업단지와 신도시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한 곳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송산에 있는 마도 IC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 시흥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고요.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이 용이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송산 그린시티가 인구의 밀도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한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시세 차익이나 이제 이런 곳을 때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화성시 고포리에 위치한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당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당진시 송화급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에서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은 2,590제곱미터,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7천만 원,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입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송산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당진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서해안의 이제 황해권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중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서 바로 나오면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위치가 있고요. 주변에 큰 이제 산업단지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산 국가 산업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진 송산 산업단지, 마지막으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송산 제2 산업단지도 계획되고 있어서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송악 IC는 산업단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심 이제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그 경로를 통해서 산업단지로 입장이 되는데요. 본 토지가 바로 위치한 지역이 바로 송악 IC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산업단지들의 길목인 송악 IC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변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산업단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통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제 무거운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는 데는 이제 철도만큼 좋은 것이 없죠. 서해안 복선 전철 산업이 바로 이곳에 가장 크게 혜택을 주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부천에서 시작한 이제 소사, 그다음에 안산 지역의 이제 원시역까지가 올해 이제 6월에 개통 예정에 있고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선 전철 라인이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안산 지역에서 이제 부천을 통해서 영등포라 용산까지 진입하기가 매우 용이한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바로 이 송산부터 해서 홍선까지는 복선 전철이 또 연장돼서 한 4조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한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산에서 영등포까지 약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준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해안 교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류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차 철도 계획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성문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합덕, 송산역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요. 역세권 주변으로도 많은 집가 상승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서해안 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과거에 서쪽에 관련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물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관광 인프라까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고속도로의 흐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의 이동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평택에서 시작해서 부여, 익산, 이제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서해안 지역의 교통과 물류 순환이 매우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이제 6,000명 정도의 인구 증가가 있는 곳이라서 제2의 포항 또는 제2의 울산을 목표하는 그런 당진시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부권과 이제 중심권, 동남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보유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권역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송악, 송산 이런 위치에서 아주 중심 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약 370만 평 규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기업인 이제 현대제철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관계 업종에 있는 기반 시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한 1,0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입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호텔과 카지노,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투자된다는 이런 부분의 호재까지 겹쳐서 계속적으로 이쪽 지역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서해대교 밖에 외항에 있는 평택 당진 여객 부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류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지고, 특히 이제 서해를 통해서 이제 중화권으로 넘어가는 여객도 굉장히 활발한데, 관광객들로 이제 이쪽 부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약 1,6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내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제 평택 당진항인데요. 그러니까 최신식 국제 여객 터미널과 이제 부두가 설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평택 해수청에서는 평택 당진항은 이제 지역의 가장 큰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에 이제 여객선이 입항이 되면서 이쪽의 이동에 관련된 영향을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륙교가 이제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2024년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평택항에서 당진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로가 완성되게 됩니다. 또 이제 당진에서는 이제 산업단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이제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데, 바로 5기 5번째 LNG 건설소가 바로 이 당진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30만 평 부지에 총 3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9%에서 40%로 상향되면서 기업 이전 유치가 더욱 이제 활발하게 될 전망이 있고요. 당진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3개의 산업단지 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LNG 5기 발전소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곳이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곳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 당연히 개발이 안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가 상승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망과 평택 당진항 그리고 LNG 기지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가격은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서 차량으로 3분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농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답입니다. 면적은 한 783평 정도 됩니다. 대출 한 7천만 원 정도를 활용하신다면은 6,500만 원 정도에 실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투자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쪽은 당진에서 가장 크게 발달된 산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해안에 관련된 물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평택 당진항이 개항이 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류를 담당하게 되고 관광 인프라까지 확장이 되면서 가장 좋은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이 확장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와 관련 기반 시설, 또 관광 인프라 시설, 그다음에 여가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에 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당진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이제 가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심 중심에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 발달과 지역 활성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개발 호재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네, 서해안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까지 1시간 거리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인터체인지에 바로 입지해 있다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인터체인지라는 곳이 교통의 흐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먼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같이 연장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제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 등 이쪽 물류, 그 다음에 교통을 담당할 고속도로가 현재 계속 개통 예정이거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화가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이다 보니까 인구의 증가를 포함해서 이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향후 시세 차익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입지를 자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진시의 토지까지 두 가지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님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제 토지를 설명해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가장 중심이 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심적인 토지, 특히 당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제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해지고 특히 이제 철길이 만들어지는 이런 중심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저희가 2시에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지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봤던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봤던 매물 고포리 토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 농림지역이고요. 2,46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2억 1,750만 원이었고요. 대출 예상액은 1억 2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9,7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매물은 당진시 송화급에 위치했던 토지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서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은 2,590제곱미터,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7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